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은 하기 힘들죠. 여론조사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우수한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여론조사 졌다고 순순히 내줄까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기사, 하나는 기사고 하나는 칼럼인데, 그거를 보면서 이야, 이번에 아무도 예상 못한 시나리오를 써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우선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여당이 얘기했다는 건데 오세훈, 박형준 당선돼도 무효형 가능성 무시무시합니다. 우선 이제 이 기사를 분석합니다.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이런 걸로,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당선 무효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근데 설마가 아니라 여기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제가 볼 때. 근데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법 관련해 사법당국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이를 수 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허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판결을 하려면은 최소한 1, 2년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은 걸려요. 근데 이번 선거 왜 하죠? 자녀 임기가 얼마죠? 보궐선거예요. 1년,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 내에 재판 결과가 안 나오는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여당이 할까? 이 조선일보에 나온 거니까, 조선일보의 제 같은 해석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심각한 사항이라서 여당 의원들이 사법당국의 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하면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거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후보에 대한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어서 당선 유무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두 후보를 법적으로 계속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중대결심 발언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박영선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이제 운을 하루 이틀 띄우더니, 그래서 박영선이가 사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까지 막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대 결심은 박영선의 사퇴가 아니고 이걸 막 바람 띄운 다음에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기사를 보면서 이야, 재판 과정은 모를 리 없는 여당에서 임기 1년짜리 놓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암수가 있다 저는 보는데, 우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터뜨리면은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그럼 맞아. 야, 당선돼도 이거 허위사실 이런 걸로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으면 그건 뭐하러 투표하냐 이래서, 다시 말해서 우파, 보수 우파들의 투표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선거운동에 이만한 게 없다. 그리고 좌파들은 자기네들이 졌다고 하는 선거를 요런 걸 희망을 심어주면서 이제 막 투표에 막 나오게 응집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략에서 이런 거를 중대 발표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요, 이거는 뭔가 절대로, 이건 재판 1년짜리인데 재판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좀 생태 딱 나왔죠. 이렇게까지 안 먹히는 게 막 나오는 거는, 이거는 어떤 큰 답을 정해놓고 수를 막 이렇게 그 답에 몰아가기 위한 그 몰이 있죠, 몰이. 양떼들이 몰이하는 거, 소몰이. 가자들이, 또는 늑대들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협동 공격을 해서 몰아가잖아요. 몰아가기에 하나일 것이다. 그럼 몰아가는 건 답은 정해졌다. 서울시장 먹는다는 거죠. 먹는다는 거. 항상 제가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여론이 그렇게 뒤처져 있는데 20% 가장 마지막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나온 게 20%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났잖아요.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뒤집는다는 거. 그런데 이런 걸 몰아가면서 그냥 결과를 뒤집으면 말도 안 돼! 이런 선거가 결과가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니야, 선거? 그럼 지난번에 몇 배 더 하는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그냥 폭발을 하니까 그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었어. 생태땅 있어. 그럼 이제 나중에 생태땅으로 그때 여론이 돌아섰고 오세훈의 거짓말 이런 게 막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으로 이게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거 막
탁 씌워서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역전이 가능했다. 이런 몰아가기에 하나의 수단. 그러면서 또 지금 오늘 내일 이게 화제를 하면 또 하나 뭐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막판 손대는 거. 야, 난 이번에는 과연 손댈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내일 모레면 선거 결과 나오는데 제가 섣불리 이런 얘기 해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내일 모레 틀리면은 이렇게 엉터리가지. 아니 정상적인 선거라면 야권의 압승이 예상되죠. 예상은. 그러나 정상적인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런데 동아일보에 의미 있는 칼럼이 나왔는데 박재균 칼럼. 4월 7일 선거 이후를 예상하는 칼럼인데 이 양반 글 잘 쓰거든요. 문재인 대목받기와 윤석열의 소명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요. 여당이 보궐선거 이기든 지든 대목받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임덕 국면 전환을 그냥 오롯이 맞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개헌론으로 뒤집어 씌우고 막 해서 이걸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총선이 참패가 돼도 이걸 개헌론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몰고 가면서 자기네들 나름의 돌파구를 열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재균 칼럼은 과거에 이제 예도 막 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실패를 했어도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렇게 몰아가면서 레임덕 가속화로 초조하게 된 거를 이거를 아주 야당 탓, 보수 언론 탓 해가면서 이거를 대못받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를 국면전환 카드로 개헌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카드가 없다. 왜냐하면 이 자들은 그냥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무슨 짓을 저지른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저는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박재균 칼럼에서는 그걸 개헌 카드로 몰고 가서 순순히는 안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윤석열은 차라리 이거를 정치적 소명으로 삼고 개헌 적임자는 윤석열일 수 있다고 박재균 칼럼에서는 지적하네요. 아예 이거를 대놓고 들고 나와라 이런 얘기인데 임기 초기에 임기 말기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면 여론조사에서도 임기 말에 개헌한다고 국민들의 그 지지를 못 받거든요. 임기 초기에는 해야 되는데 임기 초기에는 권력 장악한 사람에 맡겨서 못했는데 윤석열이 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걸 말하자면 공약으로 뭐 1호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1호 공약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왕적 대통령제 뜯어 고치겠다. 제 개헌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두 개를 엮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추측을 해보면요. 여권은 지금의 심각한 분위기 여론을 감지했다. 그러나 감지하면은 오롯이 이 감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역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집단이 아니다. 그러면 특단의 수를 쓰는데 특단의 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개헌은 이제 박재균 칼럼이 본 거고 저는 이제 부정선거 특단의 수를 쓰고 부정선거를 쓰면서 이걸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한 알리바이를 여러 가지 그게 이제 탱탱땅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거예요. 제 예측이 왜 틀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걸 하냐. 그럼 너 예측 틀릴 걸 뭐하라 맨날에. 이런 예측이 압박이 되거든요. 부정선거를 만지작 다 그림을 잡아놓은 집단한테 야, 이 새끼가 또 눈치챘네 이거. 야, 이번에 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멈칫 하게 만드는 효과를 저는 솔직히 노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흔적이 남는다. 멈칫하는 사이. 완전 범죄라는 건 없어요. 지난번 4.15 총선요. 이제 밝혀집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지금은 넘어가는 거 같죠. 최재형 감사원 팀이 전자 개표기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부정선거 때문에 감사 시작한 게 아니라 그거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감사가 들어간다. 이게 조충렬 기자로부터 오늘 나온 첩보로 말씀드렸는데 방송에서 했는데요. 나옵니다. 재판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기다려 주시죠. 그런데 나오기 전에 4월 15일이 첫 재판이거든요. 지난번 4.15 총선에 대한 1년 만에. 근데 그거 전에 4월 7일 날 선거는 끝난다. 야, 무리수 두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자들은 불길한 예감에 또 둘 것 같다. 무리수를.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지난번 선거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밝히자고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쓴다니까 이 극약 처분을.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극약을 쓴단 말이에요. 마약쟁이들이요. 마약이 걸리면은 깜빵 가는 거 알고 상습 복용하면 자기가 죽는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 달콤한 유혹을 떨
멈출 수가 없다니까, 마약쟁이들이. 그래서 또 하는 거, 또 하는 거예요. 깜빵 갔다 와서도 또 하고. 근데 마약보다 더 강력한 게 부정선거입니다. 그 짜릿함과 혜택. 마약은 그 장기 뿅 간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는요, 4년 동안, 대권은 5년 동안 뿅 가요. 뿅만 갑니까? 다 먹는데, 다 먹어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친다고요? 끊은 사람도 있죠. 그건 강력하게 조사받아가지고 깜빵 갔다 와서 끊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끊는다고요? 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또 이런 방송을 합니다. 두고 보시죠. 조심스러운 예측이라서 지난번 4.15 총선은 부정선거 했다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는 할까 안 할까 100% 확신이 없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이 이상하니까 압박 겸 불길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불길한 예감이 참 이거 맞지 말아야 되는데, 봉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틀리길 바라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압박을 주느라고. 압박이 통할까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국민의힘이 저런 거 앉았는데 아유 머리 아프다.